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벼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와 관련되어 있는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작물에 해당되는 벼의 경우에 적과전 종합위험 품목이었던 사과, 배, 단감, 더블감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품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군데군데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과목과 관련돼서는 뭐 보상하는 재나 뭐 보험 인수,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뭐 보험금, 그다음에 뭐 자기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 뭐 전부 다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제한 관련해서 표준 수확량이나 평년 수확량, 과거 수확량이나 조사 수확량 그런 부분들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벼는 현재 아직 5회까지 해서 출제가 되지 않아서 평년 수확량에 대한 정의나 개념들 어떤 빈칸 넣기나 서술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년 수확량 관련해서 예시 문제 같은 것도 풀어봄으로써 계산 문제까지도 준비하시는 게 6회 시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시고요. 이 과목 관련해서도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표 조사 방법이나 뭐 표본 구간, 그다음에 수학량 조사하는 방법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한번 기출문제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하는 손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이제 병해충도 보장을 해주는데 병해충 7종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좀 도깨비인데요. 이제 흰 줄무늬 옷을 입은 도깨비인데 이 흰 줄무늬 도깨비가 어떤 병해충 7종을 잡아 먹으면 벼가 잘 자란다라는 이제 이미지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흰 줄무늬 도깨벼 잡아 먹세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제 5회 기출문제인데요.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목노린재, 세균성 벼 알마른 병이 있고요. 그래서 벼멸구랑 목노린재는 이제 충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벼와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회 문제고요. 벼에 관련된 용어랑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 부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을 이제 이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은 이제 직파가 되겠고요.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라는 상태가 출수, 그다음에 논으로 변경 농지를 전환지라고 하고요.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이제 조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용어의 명칭이랑 그리고 그걸 정의했을 때 키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키포인트랑 용어는 이제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출수기 같은 경우는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이라고 하고요. 적과전 종합의 용어를 보면 발학이나 분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때는 50% 정도 진행된 상태가 발학이나 분학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출수기는 70% 정도라는 거. 그런 부분들 이제 구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수확기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용어도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자 부담보험료 같은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인데 이제 이쪽은 앞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는 거.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그 중에서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과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우박과 동상의 차이점은 우박은 맞아서 피해를 입은 거고 동상에는 얼어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박 같은 경우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고 동상해 같은 경우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리고 한해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해서 토양 수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해의 경우에는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요.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가로넣기를 했었을 때 포인트 되는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단답형으로 나오기 충분한 소지에 있는 문제들이라 꼼꼼하게 보시고 여러 번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보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총 5가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 재해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종합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거기에 특약으로 이제 병충해 보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병충해 7종도 추가로 더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장 기간을 보시면 수확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확 개시 시점 이전과 수확 개시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수확 개시 이전 같은 경우는 이항 직파불능 보장이랑 제2항 제2직파 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확 개시 이후에는 수확 불능이랑 수확 감소 보장을 해줍니다. 먼저 이항 직파불능 보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보험을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양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7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나서 제2항이나 제2식파를 한 경우에는 이제 제2항, 제2식파 보장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2항을 한 상태였으니까 2항 완료일 24시부터 2항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가 보장 기간이고요.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은 수학 개시 시점 이전까지, 그다음에 수학불능 보장이나 수학 감소 보장은 수학기 종료 시점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병충해 보장은 윗부분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경우에는 추운 지역에서 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두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수학 감소 보장이랑 경작불능 보장이 있는데, 경작불능 보장은 계약체결 24시부터 수학기 시점까지가 이제 보장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계약체결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런데 기간이 충남, 그 중부 지역이죠. 충남, 예산이나 천안은 6월 30일까지고, 충남 이해 지역은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또 많이 재배가 있는데, 차가운 지역에서 잘 못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출수기가 한 4월 말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성숙기가 수확이 가능한 시기가 6월 초인데, 남부 지역부터 이제 수확을 해 나가게 돼서 남부 지역은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충남, 중부 지역은 6월 30일까지라는 것들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논작물과 밭작물은 이제 표준 가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수의 경우에는 가입 가격, 그리고 이 수익 감소의 경우에는 이제 기준 가격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변화 미리 논작물 같은 경우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을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의 경우에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은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논작물인 이제 변화 밀은 이제 방제시설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벼의 경우에는 할증을 해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 재배나 직파 재배나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 시, 그러니까 110%까지 초과 가입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할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이제 벼의, 그러니까 조사료용 벼의 표준 생산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출과 보험사고 시 지급액 산정 기초로 이용되는 생산비를 말한다고 하고요. 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보험료에 대한 산식을 보시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률 곱하기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이나 할증률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을 한 값에다가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그리고 1 플러스 직파 재배 할증률, 1 플러스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 시 할증률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 관련된 약간 변형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랑 수학감소 보험금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하고, 그리고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할증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열거되어 있네요. 이제 할증되는 건 더해서 곱하면 된다. 계산 산식을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400만 원에다가 보험료율 5%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 적용을 하니까 1 빼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5% 빼고, 그다음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인 것도 5%를 뺀 값에다가 할증률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할증률 10%가 있으니까 1 더하기 0.1, 그다음에 직파 재배도 1 더하기 0.1,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 할증률 같은 5%니까 1 더하기 5%를 한 값을 다 더해서 그걸 값들을 다 곱하면 22만 8,69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벼의 경우 이제 피해율 산정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과수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평수, 미, 평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이 기준이었었는데, 벼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대신 보장 수확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수, 미, 보라고 보시면 되시고, 먼저 이제 피해율을 산정해 보시면 이제 보장 수확량이 2,600에서 수확량인 1,650을 빼고, 미부상 비율이나 미부상 감수량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을 보장 수확량이 2,600가 나오는 피해율이 나오네요. 그러면 피해율은 36.54%가 될 거고, 보험금은 가피자 해서 가입 금액인 360만 원에다가 피해율인 36.54%를 빼고 자기 부담 비율인 10%를 차감하면 보험금은 95만 5,4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갈수록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지니까 꼼꼼하게 또 이런 부분도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벼의 경우에는 총 5가지 보장이 있고 각각에 해당되는 5가지 지급보험금이 있습니다. 먼저 2항 전에 해당되는 2항 직파불능에 대한 내용들은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못자리랑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2항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것도 농지 전체가 그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지급하는 보험금이고 보험 가입 금액의 이제 10%를 곱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계약은 소멸되고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즉 논둑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의 살포 등을 하지 않은 농지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충분히 빈칸 넣기나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부터 이제 이양 후에 이제 발생하는 보장인데 제2양 재직파의 경우에는 이제 이양한 후에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그리고 제2양 재직파한 경우에 농지당 1회 한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곱하고 그리고 면적 피해율을 이제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면책 사유가 있는데 면적 피해율이 10% 이하, 그러니까 좀 작은 피해가 있었을 때는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계약 관계 등을 보시면 이 제시 삼형제가 있는데 뭐 마늘에 있는 제파종, 양배추에 있는 제정식, 그리고 이제 벼에 있는 제2양 재직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런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하고도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보장들은 계약이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농가는 조사 후에 지체 없이 2양 재직파를 실시해야 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수학계에 대해서 수학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밭작물이나 과수랑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금은 가피자이고요. 그리고 미부상 감수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수정을 해야 되네.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부상 비율을 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밭작물이나 과수액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율이 평수 미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대신 벼의 경우는 이제 보장 수확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부상 감수량도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부상 비율을 곱하는 거고 피해율도 평년 수확량 대신 이제 보장 수확량을 대입해서 푸시면 되세요. 여기서 보장 수확량이라는 걸 가입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이제 보장 수확량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수확 감소 보장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은 소멸하고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벼와 관련되어 있는 보장 중 이제 불능 보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 개시 시점까지고 이제 수확 개시 후에는 이제 수확불능에 대한 보장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요. 먼저 경작불능의 경우에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거고요. 지급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한 것을 이제 나누기 2로 하고 어떠한 이제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이제 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일 때 자기 부담이 10%면 이제 90%가 나오고 그 절반이 나누기 2로 하면 45%가 나오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계약 관계는 계약은 소멸하고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개시 후에 시작하는 이제 수확불능의 경우에는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그리고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되어야만 지급하는 거고요. 역시나 지급보험금은 경작불능에 따른 이제 지급액에 플러스 15%를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에 후까지 들어가는 어떤 노동력이나 그런 경제적 가치를 이제 감안해서 15%를 더 추가로 더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역시 계약은 소멸하고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기부담 비율과 자기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논작물인 벼나 밀 같은 경우 이제 밭작물이나 과수랑 동일하게 자기부담 비율은 10에서 40%로 동일합니다. 단 이제 10%형이나 15%형 가입 조건이 있는데 그 가입 조건들은 10%형 가입 조건은 먼저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여야 되고요. 15%형은 2년 연속이하고 순보험료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해액의 10%를 이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시설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비가림시설이나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한 사고당이어야 되고 동일한 작계여야 되고 동일사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복제 단독사고 있었을 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삼에 해당되는 이제 해가림설의 경우에는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축사 같은 경우는 풍해, 수해, 설해, 지진 경우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단 화재 손해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사 특약 가입자만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설작물이나 버섯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액을 전액을 보상하는 소손해 면책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시설과 동일하게 단지당 기여야 되고 동일작 기여야 되고 동일사건이라는 그런 조건이 따라 붙고요. 그리고 벼와 적과전 종합위원 2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기 부담 비율별 정부 지원율이 따로 있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20%까지는 정부에서 순보험료 50%를 지원하고요. 30%형은 순보험료의 55%, 40%형은 순보험료의 60%형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커질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폭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적과점 종합2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보실 건데 미리 보시면 역시 10에서 15%형은 순보험료의 40%부터 20%형은 순보험료의 50%, 30%형은 순보험 60%로 정부가 자기 부담 비율이 커질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시고 적과전에서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지급금액 산출식을 답란에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였고 단서조항으로 자기부담 비율은 15%용 기준이라고 써있네요. 그렇게 되면 10%나 20%나 30%나 40% 사용하면 안되고 15%용만 서술하면 되겠네요. 크게 경작불능이나 수학불능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 그러니까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2로 나눈 거, 2로 나눈 퍼센테이지에서 소수점 있으면 소수점을 절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5%형 같은 경우는 42%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써주시고 앞에 지급사유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서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수학감소보험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밭작물이나 과수는 평년 수확량을 이제 사용하는데 벼에서는 이제 보장 수확량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피해율이 보수 미 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불능보험금에 역시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작불능보험금에 플러스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작불능보험이 기준이 42%였으니까 여기다 15%를 더 추가한 기준이 47%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포인트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기억하시고 한 번쯤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5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 사유를 서술하고 보험금을 산출하라는 그런 문제였네요. 기존에 있는 3회 같은 경우는 벼에서 세 가지 보장에 대해서 비교하고 서술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제시 삼형제, 그 유사한 어떤 보장을 품목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또 이런 제시 삼형제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거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제2항 재집화 보장은 이제 벼에 해당되고 지급 사유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집화한 경우 지급하게 되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마늘의 경우에는 지급 사유는 당연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제2항 재집화는 2항 한계일 7월 31일까지 해야 되네요. 그리고 마늘의 경우는 이제 파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 즉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현되었을 경우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표준 출현 피해율만큼에 대한 비율만큼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곱하고 표준 출현 피해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마늘 품목에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재로 인해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이제 재정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거고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늘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35%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벼는 25%, 양배추는 20%라는 거. 그리고 벼나 양배추는 면적 피해율을 산출하는 데 비해서 마늘은 파종한 거에 대한 표준 출현 피해율만큼에 대한 비율만큼을 곱한다는 거. 이런 것들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료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부담보험료 산출하는 문제인데 이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어떤 100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차감한 게 계약자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지원 부담률이랑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부분에 보셨다시피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지역별 기본 영업료를 곱하고 거기에 손해율 따른 할인 할증률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만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은 이제 세 가지 할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할증이 있으면 각각 할증료를 1에다 더해서 그 값들을 곱한 게 전체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식에 대입을 해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 보험료율이 5%, 그 다음에 3년 연속 무사고네요. 그러면 전년도 무사고가 5%가 되겠네요. 그다음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마이너스 15%니까 그 부분을 적용하면 1 빼기 15% 빼기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할증률이 3개 다 있네요. 직파재배, 친환경,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 시 할증률이 있으니까 각 1 더하기 10%, 1 더하기 10%, 1 더하기 5%를 한 값을 서로 다 곱하면 전체 보험료인 25만 4,100원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 계약자 부담 보면은 지자체 지원 비율 30%인데 정부 지원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보셨다시피 자기 부담 비율이 30%일 때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55%입니다. 그래서 1 빼기 55% 빼기 30%를 한 나머지 한 15%가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38,1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사회를 약간 응용을 해봤습니다. 해당하는 밭작물이나 논작물에서 담보 가능한 동그라미, 부담본 X 표시해서 빈칸의 개수를 쓰는 문제였는데요. 벼의 경우에는 제이항 해줄 거고, 경작불능 해주고, 수확 감소 보장 해주고, 수입 보장 안 해주고, 생산비 보장 안 해주고, 인삼 해가림 시설 보장 안 해줍니다. 그러면 총 3가지가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빈칸 채워가면서 서로 이제 유사한 부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계약 인수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 인수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미래의 경우에는 농지당 5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화 미래의 경우 통합 농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는 농지를 이제 분리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과수나 밭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2개 농지 또는 이제 2개의 과수원을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종이나 재배 방식이 다양할 때는 이제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양일자가 상이할 때는 마지막 이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벼에만 해당되는 게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부분이나 증권이라는 부분들이 보면 범위가 어떠한 한 리동 단위로해서 한 농지들이 있을 거고요. 그 같은 리에 있는 그 농지들을 합쳐놓은 게 이제 경지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경지들이 만약에 다른 리나 다른 동에 있는 경지들을 다 합친 게 한 계약자당 1인 1증권 1계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범위를 보면 계약이 가장 큰 범위고요. 그리고 농지를 모아둔 경지, 그 다음에 각각의 농지가 가장 작은 범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인수 제한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회 문제고요. 일정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랑 그 다음에 해당 사유를 서술하는 문제였는데요. 초창기에는 이러한 사례형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형 문제가 충분히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품목별로 인수 제한 부분이나 가입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이 2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입 조건이나 가입 단위가 우선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인수 제한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인수 가능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그것들 비교해서 2개가 다 성립이 돼야만이 인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가입 조건을 보니까 A농지, B농지가 있는데요. 가입 금액이 30만원, 40만원이잖아요. 벼의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은 안 되는데 2개를 합쳐서는 7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가입이 가는 조건인데 두 농지가 다 인수가 가능한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네요. 먼저 A농지는 6년 전에 간척됐네요.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는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A농지는 인수가 가능하고요. B농지는 4년 전에 간척했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농지 30만원으로만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는 불가하고 결국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되는데 또 추가적인 또 인수 제한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있었네요. 근데 단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인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인수 제한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회 문제고요. 일정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랑 그 다음에 해당 사유를 서술하는 문제였는데요. 초창기에는 이러한 사례형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형 문제가 충분히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품목별로 인수 제한 부분이나 가입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입 조건이나 가입 단위가 우선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인수 제한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인수 가능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그것들 비교해서 두 개가 다 성립이 돼야만이 인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가입 조건을 보니까 A농지지, B농지가 있는데요. 가입 금액이 30만원, 40만원이잖아요. 벼의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은 안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는 7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 조건인데 두 농지가 다 인수가 가능한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네요. 먼저 A농지는 6년 전에 간척됐네요.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는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A농지는 인수가 가능하고요. B농지는 4년 전에 간척했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농지 30만원으로만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는 불가하고 결국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되는데 또 추가적인 또 인수 제한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있었네요. 근데 단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인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벼와 관련된 표준 수확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밭작물과 논작물인 벼의 경우에 표준 수확량 산출하는 방법이 틀린데요. 밭작물의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이나 표준 수량에 각각의 지수들을 곱해서 산출하고요. 벼의 경우에는 기준 수량에 일정한 보정계수 값들을 구해서 그걸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정계수라는 게 농지별로 경작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뭐 이양을 했는지 직파를 했는지 한 재배 양식이나 어떠한 품종인지 이양 시기가 빠른지 늦은지에 따른 이양 시기랑 그다음에 재배 방식 뭐 친환경인지 뭐 유기농 재배인지 하는 그런 재배 방식에 따른 각각의 보정계수 값들을 구해서 곱한 값을 기준 수량에 곱한 게 이제 표준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 그러니까 재배 양식이나 품종이나 이양식이나 재배 방식이 되겠죠. 그러한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각 품목별 이러한 표준 수확량은 업무 방법사가 개정된 5월쯤에 전체 품종의 품목에 대해서 한번 열거하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와 관련된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매년 출제가 평년 수확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다른 품목에서는 어떤 정의 부분들이나 어떤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산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아직까지 벼에서는 이 평년 수확량에 대한 개념들이나 계산식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른 부분이 중요해서 아직 미뤄진 것 같은데 충분히 이 벼에서도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벼에서도 충분히 가로넣기나 전체 통으로 서술하는 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먼저 정의는 가입연도 직전 5년 기간 동안에 보험 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A값이네요. 가입한 연도에 가입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적 수확량 자료 A값이고 거기에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즉 미가입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이 이제 B값인데 미가입 연수라는 거는 1 빼기 y분의 5가 미가입 연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곱한 값이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고 거기에 가중평균 그러니까 앞에 있는 A값이랑 이 뒷부분에 대한 B값을 더한 게 가중평균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고 가중평균하에 산출한 해당 농지 기대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평년 수확량은 기대 수확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준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이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고요. 용도를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그러니까 즉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또는 이제 110%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피해율 산정할 때 평수, 미평할 때 그 평년 수확량에 활용해서 감수량, 피해율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출 방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농지 단위로 연도별 과거 수확량에 대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출하여 가입 농지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최고값은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50%를 한도로 하는 이제 상한선이 있고요. 하한선은 따로 뭐 나와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최초로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까지를 이제 상한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과거 수확량 적용 농지의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은 보면 A값, B값, C값, D값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 계산 산식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A값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가입한 해의 실적 수확량, 그때 당시에 어떤 평년 수확량이나
어떤 조사 수확량 값들을 이제 활용해서 A값을 이제 산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B값은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 수량 이제 B값이라고 하고요. 이제 C값과 D값은 각각 보정계수인데 C값은 가입연도 보정계수, 그다음에 D값은 가입을 했던 기간에 대한 평균 보정계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활용해서 푸시면 되시고,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보정계수라는 게 가입연도의 품종, 이항, 친환경 재배 보정계수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연도 보정계수는 품종이랑 친하다 해서 품종, 이항, 친환경이라고 또 가로놓기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다른 과수나 밭작물과 똑같이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확의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른 품목들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밭작물과 논작물인 벼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 조사는 평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맥시멈이 이제 평년 수확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즉 평년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조평조오라고 외우시면 되시고요. 조사 수확량 값이랑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 값을 뺀 값에 대해 50%만 한 값을 더한 게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 풀어보면 조사랑 평년을 이제 더한 값을 이제 2분의 1로 그러니까 나누면 이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사가 없거나 무사고인 경우에는 논작물, 밭작물 똑같이 평년이랑 표준이랑 비교해서 더 큰 값의 120%가 또한 조사가 없거나 무사고일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관련된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는 문제고, 자기부담 비율이 10%일 때 최대 가입 수확량, 자기부담 비율이 40%일 때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년 수확량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간략하게 풀 수가 있네요. 먼저 최대 가입 수확량은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15%일 때는 11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40%일 때는 100%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번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110%를 곱하면 될 거고요. 3번은 평년 수확량이 100%니까 이 100%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거는 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잖아요. 이제 곱하기 표준 가격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이 표준 수확량을 이제 구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값, B값, C값, D값을 구해야 되는데, 쉬운 B값은 기준 수량, 가입연도 기준 수량이니까 이제 2만이 될 거고요. C값은 가입연도 보정계수잖아요. 그러면 0.9가 될 거고, D값은 이 직전 5년에 대한 보정계수의 평균치, 그리고 A값은 이제 처음에는 평년이랑 조사를 비교해서 평년이 조사를 넘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평년이 17,000인데 조사가 19,000이면 조사는 평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7,000을 써야 되는 거. 이 과거 수학에 산출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조건 중에 하나 보니까 2014년부터 보험에 계속 가입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A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렇게 직전 5년 중 3개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는 최저가 하나를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으세요. 계산 산식에다 대입해 가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값은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비교해서 2015년 조사 수확량 값이 없었기 때문에 평년이랑 표준을 비교한 것 중 큰 똑같네요. 2만에서 1.1을 곱한 거랑, 두 번째는 2만이랑 22,000인데 조사는 평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값인 2만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을 보니까 평년이랑 조사를 비교해보니까 조사가 작네요. 그러면 조평조5 또는 평년이랑 조사를 합친 값에다가 0.5를 곱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그리고 2018년도 조사 수확량 값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인 2만에다 1.1을 곱하고, 세 번째로는 평년이랑 조사를 봤더니 평년이 더 작네요. 그러면 이제 평년 값을 사용하고, 그런데 3개년 이상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최저값인 17,000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이제 평균치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값, C값, D값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출해서 계산 산식에 대입을 하면 A값은 21,875kg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최대 가입 수확량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부담 비율 10%, 15% 가입 가능자에 한해서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평년 수확량 값에다가 110%를 곱한 값이 나올 거고요. 3번 역시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까지 적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표준 가격이라는 정의는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중에 최저값을 제외한 4년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올림픽 평균 가격은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을 빼는 건데, 이 별에서 사용하는 표준 가격은 최저가 한 개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벼에 관련되어 있는 가입 금액이랑 각각의 가격에 대한 정의나 결정, 산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한 범위, 즉 150에서 110%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한다. 이 결정한 방법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를 이제 5% 단위로 네 돈별로 선정할 수 있고요. 단 자기 부담 비율이 10에서 15% 가입 가능한 고객은 평년 수확량의 110%까지 선택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금액이란 용어는 농지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산출하는 게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고 10,000원 단위 미만을 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가격이란 표준 가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 금액이랑 가입 수확량을 나눈 값이 가입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표준 가격이라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용어는 비슷한데 업무 방어서에 정의된 대로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가격에 대한 산출 방법을 보시면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에서 계약재배 수매가 중 최저값을 제외한 4년 평균값을 표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과목이 다 정리가 됐고요. 2과목의 조사 종류나 조사 방법, 그리고 많은 기출문제들이나 예제들은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